나이트 가이디언님이 문어 서용주다. 문어요? 문어 서용주다. 아, 문어. 왜냐면 다들 김문수를 얘기할 때 혼자 장동혁을 찝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또 합리적인 판단이네. 그리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수치를. 수치를. 요 얘기 좀 해보면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에 재선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장동혁 신입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22만 301표를 얻어서 김문수 후보의 2,366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저희가 수락연설 잠깐 준비했으니까 영상 잠시 듣고 오시죠.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만 믿고 도전했습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이긴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좌절스럽다. 저 방송평론한 지 7년 차인데 네. 정말 이런 상황을 보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예측 많이 틀린 적 있거든요.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점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저는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틀린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전 충격이에요. 제가 평론가로서 이게 자질이 있는 것인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 내가 못 보던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괴감도 들고 하여튼 상당히 충격적이고 좌절스럽고 국민의힘 보수파 큰일 났네. 이 세 가지 감정입니다. 문어 소장님은 예, 장동혁 대표죠.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왔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전환길로 촉발돼서 전환길로 끝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가 저기에 서 있지만 사실 전환길이 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지금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4인 경선, 2인 경선 계속해서 전환길의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이 얘기한 거를 옮겨서 얘기했고 그거를 통해서 당원들을 촉발시켜서 표를 얻었고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미디어가 어디예요? 본인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전환길 씨, 고성국 TV 이런 분들 모여서 했던 그 유튜브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환경 속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됐다고 하면 주장은 구구에다가 거기에다 윤어게인에 대한 신봉, 전환길 선생님을 모시고 이게 국민의힘의 모습이 돼버렸던 건 장선님 얘기한 대로 끔찍한 모습이죠. 정치권에서는 현실로 실현될 수 없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수감 생활할 때 우리공화당이 옥중투쟁이라고 해서 당을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근데 아주 미비했죠. 근데 사실 우리공화당 같은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는 큰 덩어리의 공당을 숙주 삼아서 들어와서 먹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극우화된 국민의힘이 과연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한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는 이 전환길이 지배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 더 안 만날 거라고 보고 장동혁 지도부도 어차피 이재명 정권 끌어내겠다고 공언을 한 마당에 집권 여당이 정청래 대표 만나겠어요? 예방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비극이다. 그리고 제가 장동혁 이 대표를 맞췄던 이유는 최고위에서 김민수 후보의 어떤 이렇게 부각이 2위를 차지했죠. 2위를 차지했는데 그 수치를 보면 이게 범상치 않았어요. 당원 투표에서 2위, 여론조사에서 1위.
20%를. 그러게 얻었는데 사실 이 장동혁 후보와 똑같은 메시지를 낸 사람이 김민수 당시 최고입니다. 후보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후보와 김민수 후보가 당원들한테 이런 지지를 받고 있거나 했을 때는 솔직히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 국면으로 이인경선에 갔고 결선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착이 하나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를 안아버렸어요. 전한길도 안고 한동훈도 안고. 이 두 사람 한 소쿠리에 못 담아요. 같은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극이거든요. 붙으면 떨어져요. 근데 그걸 한동훈 전 대표를 마지막에 안아버리면서 김문수가 가지고 있던 전한길 표가 장동혁한테 넘어간 게 아닐까. 그게 2,366표 차를 나타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비유를 하자면 수영복을 입고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하는데 수영복 입고 추운 산으로 가고 있어요. 수영복은 입었는데. 네, 민심의 바다가 아니라 추운 당심의 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당심만 바라보는, 그것도 극단적인 주장만 하는 그런 분들이 여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당 활동을 할 것 같아서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당원 얘기를 계속 했는데 당원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두 발언부터. 근데 이제 보면 결선 투표 결과가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52.88%, 김문수 장관을 2만여 표 차로 눌렀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9.82%에서 김 전 장관한테 17,000표 정도 뒤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앞선 게 결정적이었죠. 사실 또 80대 20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승리 요인에 대해서 캠프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론조사에서 패했지만 많은 보수 유튜버들에게서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한길 씨가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데 워싱턴 DC에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행이다.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보수의 희망을 봤다. 국민의힘을 다시 살릴 수 있겠다.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청구서가 확실하잖아요. 전한길 씨가 당의 주류가 된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는 지난 후보 시절에는 전한길을 공천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공천 전에 당직을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설마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거요? 그것도 될 수 있고 당의 전략기획위원장도 될 수 있고 홍보위원장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당원교육연수원장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놀게만 하지 않을 것 같고 본인도 요구할 것 같고 본인도 되게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한길 씨 중심으로 한동안은 국민의힘이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포스러워요. 이렇게 각 정당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특정한 유튜버들에 의해서 당원들의 판단이 좌지우지 된다. 결정이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무서운 현상이 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요. 좀 말씀한 대로 전한길 씨가 또 강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당원 교육연수원장이 어울리긴 하겠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끔찍한 일이죠. 사실 윤어게인이라는 게 보통 제가 윤어게인 당이 됐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윤어게인이냐. 근데 그게 아니죠. 윤석열이라는 그 정치인은 이미 사망했죠. 내란 노노머리로.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전한길을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는 사망했으나 어떤 하나의 형태를 놔두고 그가 얘기하는 계몽령이라는 유훈을 받들어서 부정선거. 그렇죠. 부정선거. 이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들은 이걸 적절하지 못한다. 반국가 세력들이 판치고 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유지한 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극우가 아니라 반헌법적 정당이 지금 탄생한 겁니다. 거기에 김계리 씨 재입당도 시킬 것이고 윤석열 구치소에 가서 면회도 갈 것이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대한민국이 12월 3일 이후에 새롭게 보수 정당도 태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와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반짝 지금 본인들의 어떤 윤어게인 당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지. 저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문패를 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분당이라든지 합리적 보수로서 창당 작업들이 아주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전환기 씨가 지난달에 이제 입당한 게 알려져서 내보내야 된다, 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집회에서 보수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나냐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환기 누군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 보여드리겠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원내 단일 대우가 되지 않으면 박해 우파 시민들과 연대가 불가능하다. 원내 분란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죠.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과 결별해야 된다. 우리가 민심으로 가야 된다. 이걸 분열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동훈 나가 이거 같아요. 안 나가? 내가 자른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들이 본인에게 상당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을 좀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출당시키는 조치부터 좀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서는 안 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의 당론이 반탄이잖아요. 그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어기면 징계가 가능하죠. 지금 말씀한 대로 안철수, 조경태, 뭐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친한계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현실화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장동혁 지도부, 윤호계인 지도부가 들어오는 거를 가장 반기고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윤석열 부부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김건희 씨가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간의 뭐 서로 간의 사실 공방이 있긴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 말을 좀 전달해줘라. 근데 사람 누굴 키웠을까? 보면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지금 키워서 국민의힘에 보내서 국민의힘을 윤호계인의 숙주 삼은 어떤 계획이 성공했어요. 이제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 투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뒷받침을 누가 하느냐? 장동혁 지도부가 하죠. 저는 이런 상황의 정치의 흐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가진 국민의힘은 강제 해체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제가 참 상상하기도 싫었고 인정하기도 싫었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신천지,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입당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거다. 에이 설마 막 이랬거든요. 제가 하여튼 이 전당대회를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부터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친윤그룹과 함께 호흡을 맞춰 했던 이 전당대회 딱 판이 벌어지면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다 통화를 해봤거든요. 다 김문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이 지금 장동혁이 된 게. 그렇다면 뭐냐? 당원이 오염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특정한 종교 세력이 이번에도 집단적으로 장동혁 후보를 밀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어떻게 장동혁 후보가 됐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친윤계에서 장동혁 후보를 점지를 해서 밀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초반에 이제 그랬는데 출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친윤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당원들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 우리가 세게 캠페인을 하면 반응이 딱 오고 알았습니다. 딱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돼야 되는데 친윤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장동혁 후보 측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조차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얘기도 했고. 근데 이게 당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체크를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당원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고쳐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그 신임 대표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미니 캠프 꾸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직 인선 누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데 장동혁 대표 주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니 그 원래 5인방이 있었어요. 그 친윤 그룹 중에서 5명이 장동혁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좀 출마해.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꼽으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또 당직은 안 할 것이고 되게 이제 유의 있게 보는 게 외부에 있는 시민 사회 세력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네. 거기랑 연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파 시민들. 네. 네. 거기에서 몇 분들이 결국에는 당직도 임명받고 들어오는 겁니까? 지명직 최고위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광훈 씨가 수사를 받지 않으면 정광훈 씨도 영입하겠다는 그 천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 우파 시민이면 장동혁 신임 대표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전광훈, 전한길, 뭐 고성구 뭐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우파 시민연대로 봤을 때는 자리에 앉혀도 전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그들 안에서는 이상하지 않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기괴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정상적인 정치권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정당의 해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지만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 인사들을 영입할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장동혁 신임 당대표 주변에 그렇게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했던 사람들을 중진들을 등용해서 본인의 어떤 지도 체제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고위 면면도 보면 신동욱 그다음에 김민수, 김재원 뭐 이런 분들하고도 좀 그 품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김재원 이제 최고가 조금은 이 결이 김문수 후보 쪽 러닝메이트였으니까 하지만 또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천이 있기 때문에 또 장동혁 대표한테 확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반탄 세력으로 철저하게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 같다.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 분열 세력을 결단을 내리겠다. 결단이 필요하다. 거기 잘라내는 거죠. 거기 잘라내고. 그러면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계속 얘기하듯이 분당의 길로 가는 걸까요? 100% 저는 간다고. 100%. 예.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분당은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대선 후보급의 중심 축이 있어야 되고요. 의원들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배지 숫자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어요. 나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하자. 자, 의원들 다 나와. 나를 지지하는 의원들 나와. 같이 하자. 몇 명이나 나올까요? 나올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맞아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지역 기반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 기반이나 뭐 중심축 이런 부분들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친한계 쪽이나 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장동혁 신임 지도부가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의 대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동물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난가? 쫓겨나기 전에 분당의 조짐이라든지 선언적 의미를 통해서 이미 정치적으로 이제 분당을 시작할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볼 거로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분당의 움직임이 일주일 내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이거를 오래 지켜보고 축을 만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고민은 길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저러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서윤주 소장님이 맥도 잘 짚고 딱 맞춰가지고 또 그럴듯하다 뭐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 참 이게 정치적으로 깝깝해진 게 한동훈 전 대표 같아요. 본인은 이제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면 거기 될 만한 데 나가가지고 배지 달고 원내에 들어와가지고 세력 구축하고 2018년 배지 한 번 더 달고 2030년 대선 출마해야지 도전해야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내 당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김문수가 되면은 긴장적 협조 관계를 취해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몇 사람 좀 당직에도 좀 넣고 해가지고 세력을 키워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정치인 스케줄이 다 깨져버렸어요. 공천 안 준대잖아요. 전환기를 내보낸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휴지기가 상당 기간 또 오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는 큰 위기가 아니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에는 정치인한테는 저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걸 기회로 만드느냐가 도약의 발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위기는 맞아요. 위기를 맞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면서 웅크리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도약할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을 통해 도약을 해버린다면 기회가 될 수 있고 어차피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바에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뭐 예를 들어 진짜 국민의 힘을 만들든지 저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다음 했을 재보궐선거에 그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치를 들고 본인이 그냥 개인기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 지금 이 윤핵관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면 뭐 할 거고 큰 흐름에서 그리고 거기서 당선된다 한들 본인의 정치색을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을 100%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외통수에 걸려 있다 지금. 분당의 외통수에 걸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주 전망은 좀 틀려가지고 제 전망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